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수십 톤, 어떨 때는 수백 톤씩 나가는 그 거대한 비행기들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쌩쌩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단일 활주로에서 어떻게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걸까요? 겉보기엔 그냥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늘 같지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빡빡한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 자료를 통해서요, 관제사들이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쓰는 그 정확한 공간적, 시간적 규칙들을 우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그냥 엄청 건조한 항공 법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정교한 도구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는 예측 분리, 둘째는 동일 활주로 거리 규정, 셋째는 항적 난기류 시간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 활주로 규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예측 분리의 기초. 쉽게 말해서 관제사들이 매일같이 하는 미래 예측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관제사들이 일종의 미래 예측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측 분리라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막 달리기 시작할 그 타이밍쯤이면 앞선 비행기랑 무조건 안전한 간격이 확보될 거라고 관제사가 100% 확신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간격이 다 벌어질 때까지 이륙 허가를 마냥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활주로는 한정되어 있고 비행기는 계속 띄워야 하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똑똑하고 효율적인 예측 분리가 민간 전용 공항에서는 절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군용이나 혼합공항이 아닌 순수 민간 공항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이고 절대적인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혹시라도 관련 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예외 조항이 딱 틀리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동일 활주로 거리 규정입니다. 하나의 활주로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의 마법을 살펴볼게요. 머릿속에 길고 쫙 뻗은 활주로 하나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먼저 출발한 비행기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먼저 출발한 비행기가 활주로 끝을 완전히 훅 지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이륙하자마자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싹 틀어서 선회를 완전히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활주로 위에 두 비행기가 절대 겹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규칙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안전할까요? 관제사들이 거리를 잴 때 쓰는 기준표를 한번 보면요, 되게 재밌게도 비행기 크기나 속도를 나타내는 이 CAT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거리가 확확 늘어납니다. 아주 작은 CAT-I 비행기들끼리는 3,000피트만 떨어져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비행기가 좀 더 큰 CAT-2라면 거리가 4,500피트로 쑥 늘어나죠. 만약에 진짜 무겁고 거대한 CAT-3 비행기가 단 한 대라도 끼어있다, 그러면 무려 6,000피트의 간격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강조했던 민간 전용공항 예외 기억하시죠? 거기는 아예 한술 더 떠서 8,000피트라는 어마어마한 안전거리를 요구합니다. 장난 아니죠? 자,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예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만약에 뒤따라오는 게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라면 어떨까요? 헬리콥터는 워낙 움직임이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본 3,000피트니 6,000피트니 하는 이런 딱딱한 숫자 계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아서 간격을 맞추는 시계분리라는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을 쓰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둘 다 이륙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엔 앞선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앞차가 주차장에서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뒷차가 막 밀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서 착륙하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완전히 비워주고 밖으로 쏙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뒤에서 이륙하려는 비행기는 단 1m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엄청 단순해 보여도 이게 활주로 대참사를 막아주는 진짜 중요한 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 항적 난기류 시간 규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는 시간의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리를 이야기했다면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암살자, 바로 항적 난기류와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숫자 하나는 꼭 새겨두세요. 바로 2분입니다.
특히 거대한 비행기들이 등장할 때 무조건 기억해야 하는 기준점이죠. 앞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크기가 어마어마한 대형 제트기나 B757 같은 녀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비행기들은 이륙할 때 꼬리 뒤쪽으로 엄청난 공기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항적 난기류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이륙하려는 비행기들은 앞선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꼬박 2분을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공기 흐름이 얌전해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 2분 룰이 정확히 언제 쓰이느냐? 첫째는 당연히 같은 활주로를 쓸 때고요. 둘째는 평행하게 놓인 두 활주로 사이의 간격이 2,500피트, 즉 760m 미만으로 되게 가깝게 붙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팁이 하나 있어요. 조종사가 가만히 2분을 마냥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하다면 관제사한테 저기요, 시간 말고 그냥 4마일 거리를 띄워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미리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2분 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 바로 숫자 3이 등장합니다. 2분도 긴데 3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대체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중간 이륙을 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맨 끝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디쯤 샛길로 쏙 들어와서 이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앞서간 비행기가 뿜어낸 난기류를 정통으로 맞을 위험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관제사는 안전을 위해 여유를 더 둬서 무려 3분이라는 넉넉한 대기 시간을 줍니다. 물론 앞선 비행기가 대형 제트기처럼 어마무시한 녀석이 아니라면 조종사가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냥 갈게요 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교차 활주로 규정.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하학적 관문이죠. 여기가 진짜 관제사들의 두뇌가 풀가동되는 곳입니다. 활주로 두 개가 알파벳 X자처럼 딱 겹쳐 있는 곳에서 이륙한다고 쳐보죠. 앞서 출발한 비행기가 두 활주로가 만나는 그 십자 교차점을 완전히 지나갔거나 아예 활주로 끝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이륙하자마자 싹 방향을 틀어서 동선이 아예 분리된 게 확실해졌을 때만 그제서야 뒤따르는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칼 같은 공간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선 비행기가 이륙이 아니라 착륙을 하면서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어떨까요? 이때 다른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착륙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싹 비워줬거나 교차 지점 전에 딱 멈춰섰거나 아예 교차 지점을 통과해서 멀리 가버렸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륙하려는 활주로 상공을 완전히 통과해서 지나가 버린 경우죠. 한마디로 두 비행기의 예상 동선이 단 1초, 단 1cm도 겹치면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철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이 내용들 어떠셨나요? 이 숨막히게 정확한 거리 공식과 타협이라는 게 없는 대기시간 규정들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항공 시스템은 아마 매일매일이 거대한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관제사분들은 그냥 마이크 대고 무전만 치는 게 아니에요. 매 초마다 하늘 위에서 이 거대한 3차원 체스 게임을 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공항에 가시거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제트기를 보시게 되면 오늘 보신 이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 복잡한 규칙들을 명쾌하게 짚어보는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